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일단 최근에 관심이 많은 이제 야구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왜 준비하게 되었냐면, 제가 문득 얼마 전에 이제 영범이랑 같이 이제 우연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를 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라는 분이 1루 주자를 이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야구 룰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간단히라도? 공수정 씨 아시나요? 적당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럼 1루 주자를 이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뭐 제가 좀 놀랐던 게 견제 횟수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는 메이저리그를 즐겨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는 3번 이상 견제하면 안 되거든요. 실패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별로 이제 같은 야구라는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나라별로 룰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룰이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걸까라고 이제 좀 생각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지금 제목이 보면 이제 스포츠의 흥행각 사무국,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키생네컷이라는 프로젝트로 준비해 본 겁니다. 키스앤 네, 네컷. 네. 우리의 이제 간편적인 지식 이제 네 컷으로 담아낸다. 간단하게. 키생네컷. 해서 이제 스포츠 흥행과 사무국, 야구는 어떻게 인기를 되찾을까? 투기 신입공채 2기 김천수입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북미의 4대 스포츠를 알고 계시나요? 미식축구, 야구, 농구. 농구 럭비.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야구 농구.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키, 아이스 하키입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그냥 프로가 아니라 대학 경기에 10만 명이 보러 오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야구는 이제 미국의 국기이고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 스포츠 리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구는 최근에 엄청 남기고 한국에서도 이제 수많은 스타들이 알려져 있죠. 하키는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 같은 일부 주에만 인기가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갖고 단연 국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 얘기 했냐면 최근에 야구의 인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반면에 미식축구도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농구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깐 비교해보면 왜 인기가 없어졌을까? 이제 관중 수의 꾸준한 감소와 이제 월드 시리즈의 시청률 하락이 이제 야구의 인기를 떨어지는 거를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약물 전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줄 알았던 스포츠 선수들이 사실은 약을 썼더라 라는 파문 때문에 한때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15분, 쿼터 제로에서 4쿼터를 끝내면 그냥 끝나는 시간이고, 축구도 90분의 시간이 지나면 추가 시간을 반영해봤자 크게 20분을 넘기기 쉽지 않죠. 110분이나. 근데 야구는 3시간이 넘는 긴 경기 시간과 볼과 볼을 던지는 사이에 인터벌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농구의 인기를 반증하기도 하죠. 농구는 이제 계속 팍 이루어지는 스포츠고 점수가 계속 나니까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분석적이게 된 야구, 대형 스포츠 스타의 부재입니다. 스포츠 스타, 이건 1번하고도 약간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스포츠 스타인 줄 알았던 선수들이 사실은 약쟁이였더라라는 배신감과 이제 어떤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제 오른쪽으로만 칠 확률이 높은 타자다 하면 수비 포메이션을 바꾸고 이러면서 타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이제 이런 수비 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시간이 너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즈라는 팀이 사인을 훔치는다는 거를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꼈죠. 이제 투수의 사인을 미리 알고 쳤다, 타자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야구의 인기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고심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과감한 조치들을 1년의 과감한 조치들을 2023년 올해 지금 시즌이 끝났지만 단행을 했습니다. 그 조치로는 이제 역동적인 야구와 지루하지 않은 야구를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대호 같은 야구 주머니를 달고 있는 선수들의 몸매가 아닌 선수들이, 얄쌍하게 생긴 선수들이 엄청난 홈런을 쏘아 올리는 메타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풀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풀스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삼진이 증가하고 그럼 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2년 연속 30개 팀 중에 3할 타자가 한 자릿수입니다. 선수가 훨씬 많은데요. 3할 타자 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루의 증가 같이 이제 관중들을 흥분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단행하냐면 이제 베이스의 크기를 증가시켰습니다. 야구의 도루가 엄청나게 짧은 찰나로 이제 세이브과 아웃이 갈리는 걸 감안한다면 꽤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견제수를 제한. 아까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건데 이제 3번의 견제를 할 수 있고 투수는 이제 3번 던졌을 때 주자를 잡지 못하면 보크가 서는데 주자가 진루합니다. 한루. 그래서 사실 도루가 이제 투수와 주자 간의 수싸움인 걸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투수에게 제한을 많이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메이저리그에서만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투구간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투구간 이제 이건 앞서 말한 도루라는 게 투수와 타자의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투수에게 타이밍 싸움을 할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긴 경기 시간을 짧게 만드는 이제 하나의 조치로 단행돼서 야구 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람들이 관중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게 됐고 이것이 올해 40홈런과 70도루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이 한 사람에게 나오는 이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하나의 촉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수비 시프트 제한 이게 더가웃의 작전 이제 아까 수비 시프트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타자의 타격 성향에 따라 수비 수를 배치하는 건데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왼쪽에 3루수와 유격수, 오른쪽에 2루수와 1루수가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해서 더가웃의 작전 하달 시간을 감소시키고 이 경기 시간을 줄이는데 엄청난 역할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넘어가던 경기에서 2시간 40분 만에 끝나는 야구 경기로 바뀌었고 관중들은 관람수로 보답하고 본인 지역의 홈팀을 찾는 홈팬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2023년 시즌을 보냈고 세간의 주목을 받은 월드시리즈 언더독 간의 경쟁과 슈퍼스타들이 탄생했는데요. 로날드 야쿠냐 주니어라는 선수는 야구 역사 최초로 40홈런 7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해서 이번 내셔널리그 MVP에 달성이 되었고요. 발빠른 신인 선수의 등장으로 많은 도루로 역동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한국의 김하성 선수도 5위 안에 들어가는 도루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많은 볼거리들 관중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치러진 월드 시리즈도 이제 이런 언더독 이런 메타의 변화로 인해 발빠른 신인 선수들의 힘이며 강팀이라고 평가받지 않던 팀들이 결승에 올라 이제 시리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제들 그럼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야구하면 나오는 건데요. 아쉬운 심판들입니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고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하고 그다음에 오심들은 야구 팬들이 야구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디오 판독 영역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그래서 스트라이크의 흔히 말하는 심판의 퇴근 존 경기가 끝나갈 때 많이 빠지는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는다거나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볼로 빼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관중들이 야구를 떠나게 하는 하나의 역할로 촉발제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걸 기계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BO 리그는 내년부터 야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야구 프로리그 중 가장 먼저 AI 심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러에 대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걱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것이 과연 야구 인기 상승에 도움이 될까입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는 뛰어난 제구력의 투수들은 심판의 판정까지도 하나의 경기의 결과로 끌고 오면서 본인의 제구력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갑니다. 또 이제 프레이밍으로 볼을 스트라이크로 바꾸는 포수들의 능력도 지금 엄연히 야구의 능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이마저도 이제 분석이 되어서 평균 몇 개의 아웃을 포수가 더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평균 몇 개의 볼을 스트라이크로 더 던질 수 있는 투수의 능력이 있는지까지 분석이 돼가고 있을 정도로 야구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건데 이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정확성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때문에 주목받은 선수들은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주목받지 못할 텐데 슈퍼스타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하나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준비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야구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들은
롤이 이제 꾸준한 인기를 하고 있고 용의 변화 등 이제 꾸준한 변화를 주면서 게임의 인기를 지속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서 깊은 스포츠도 룰의 변화를 꾸준히 꾀해가면서 인기 회복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온라인 게임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제 겪어왔던 거지만 실제 세계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거 보니까 나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진짜 잘 맞습니다. 아, 오케이. 다들 너무 고생 많고요. 그 뭐 오늘 중으로 다들 주제를